안녕하세요. 짧은 머리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PU 가상화에 대해 마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것이 프로세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프로세스 간의 CPU를 아무런 정책 없이 줬다 뺏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CPU로 어디까지 연산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프로세스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다시 말하면 프로세스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PCB를 통해 해당 상태를 관리할 수 있죠. 이러한 정보를 프로세스 문맥, 즉 프로세스 컨텍스트라고 하고, 이러한 컨텍스트를 알고 있다면 중단되었던 지점부터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컨텍스트 간 스위치가 발생한다는 뜻으로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간의 시분할 기법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컨커런트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죠. 먼저 프로세스 1개 A를 실행시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PCB가 좌측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프로세스 스테이트에 대한 큐들이 있고, 아래쪽에 유저 스택과 커널 스택, 즉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에서 관리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A 프로세스를 스타트 1, 두 개의 파라미터와 함께 실행시키면 먼저 유저 스택에 A를 실행시키기 위한 코드, 스택, 힙 등이 로드되고, 추가로 스타트 1 등 함께 전달된 아규먼트들이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트랩에 의해서 프로세스 A가 실행될 준비를 합니다. 트랩은 프로세스 A를 실행시키기 위한 시스템 콜에 의해서 호출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프로세스 A를 실행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프로세스 A를 실행시키려면 유저 모드에서 어딘가에를 읽어들여서 우리가 시공을 한다든지 하겠죠. 근데 지금 프로세스 A를 실행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복구를 위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커널 스택에서, 즉 이정표 역할을 하기 위한 유저 모드를 어디로 지정을 해야 할지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임의의 정보를 생성을 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나면 복구 지점이 되는 거고, 프로세스 A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B가 애초에 실행되고 있었고, 프로세스 A와 컨텍스트 스위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스택 내에 아까는 좀 자세하게 그렸는데 이제는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간소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A는 기존에 잘 돌고 있었고 스케줄링 정책에 의해 발생한 트랩, 즉 타이머, 일레갈 오퍼레이션, 시스템 콜 등 CPU를 뺏기면 A는 나중에 자신의 차례가 다시 되었을 때 복구하기 위한 정보를 위해서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정보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실행 중이던 유저 스택의 정보도 저장을 하고, 커널 스택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 A에 대한 정보도 저장을 합니다. 프로세스 B는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커널 레지스터도 있고 유저 레지스터도 있습니다. 지금 프로세스 A가 저장한 거를 마찬가지로 B도 수행했었기 때문에 똑같이 유저 스택과 커널 스택, 즉 레지스터들을 복구를 합니다. 아직까지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A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B를 실행을 시키려면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바꿔야 합니다. 즉 복구 준비가 완료되고 나면 커널 스택을 A에서 B로 교체를 하고, 이후에 return from trap을 통해서 B를 복구시키고 유저 모드에서 이제 사용자는 프로세스 B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A는 레디 큐로 이동을 하고 B는 워닝 상태가 됩니다. 또 정책에 따라서 이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어떤 기법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컨텍스트 스위치를 통한 CPU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까요? 컨텍스트 스위치를 한 뒤로 프로세스 B만 쭉 사용한다면 A는 멈춰 있겠죠. 이게 아니라 우리는 A와 B를 연속적으로 교체하면서 마치 내가 프로세스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겪고 싶은 거예요. 먼저 CPU 스케줄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5가지 가정을 할게요. 모든 잡은 같은 실행 시간을 가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적분을 하든 미분을 하든 게임 한 판을 하든 두 판을 하든 모든 실행 시간이 같다는 겁니다. 모든 잡은 동시에 도착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적분을 시작하면 미분도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고, 게임을 키면 디스코드도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잡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실행을 한다.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썰엔 없고 무조건 끝까지 가야 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잡은 CPU만 사용한다. 즉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 요청이라든지 중간에 I/O 장치를 사용한다든지 디스크를 읽는다든지 그런 게 없이 오로지 CPU 연산만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잡의 총 실행 시간을 알고 있다. 즉 우리는 게임 한 판이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모든 게 픽스된 상태로 총 실행 시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전부 비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상에서부터 현실까지 다가가야 할 겁니다.
CPU 스케줄링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턴어라운드 타임과 리스폰스 타임입니다. 턴어라운드 타임은 잡이 총 실행되는 시간이고 리스폰스 타임은 잡이 도착하고 나서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아래의 예시로 들어볼게요. 턴어라운드 타임은 0초에 도착을 해서 50ms에 끝났기 때문에 50 빼기 0인 50ms가 됩니다. 리스폰스 타임은 0ms에 도착을 해서 10ms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ms가 됩니다. 보면 잡의 총 실행 시간은 매우 길지만 반응 속도는 매우 빠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클릭했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리스폰스 타임이고 클릭하고 나서 인터넷이 실행되는 게 총 턴 어라운드 타임이 되는 겁니다. CPU 스케줄링 중에 first come first served, 우리가 흔히 하는 FIFO 형태를 먼저 볼게요. 5가지 가정에 의해서 모든 잡은 동시에 도착하고 동시에 처리를 하며 같은 실행 시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잡을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를 할 거고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되어서 턴어라운드 타임은 평균적으로 20ms를, 리스폰스 타임은 평균적으로 10ms를 갖게 됩니다. 이제 모든 잡은 같은 실행 시간을 가진다는 가정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랬더니 A가 어쩌다 보니 먼저 실행되었고 처리되다 보니까 B와 C에 대한 리스폰스 타임이 너무 길어졌어요. 즉 B와 C가 A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콘보이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프로세스들이 현재 긴 실행 시간을 갖는 녀석이 CPU를 양도하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shortest job first라는 기법이 등장합니다. 짧은 실행 시간을 갖는 녀석을 먼저 처리한다면 B와 C에 대한 리스폰스 타임이 짧아지고, 즉 인터랙션 시간이 짧아지고 턴어라운드 타임도 그나마 적절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알고리즘처럼 보입니다. 이제 모든 잡이 동시에 도착한다는 가정을 지어볼게요. A, 즉 가장 긴 녀석이 제일 먼저 도착하고 짧은 B와 C가 나중에 도착했더니 마찬가지로 여전히 콘보이 이펙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폰스 타임도 이전의 10ms에 비해 36.667ms라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프리엠티브 스케줄러와 논 프리엠티브 스케줄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프리엠티브 스케줄러는 현재 쓰이는 자원을 공유하는 스케줄러고, 논 프리엠티브 스케줄러는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 과거에 배치 컴퓨팅 등에 쓰인 그리디한 스케줄러입니다. 프리엠티브 스케줄러를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멈추고 컨텍스트를 진행하여서 우리가 컨커런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shortest time to completion first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preemptive shortest job first라고 하는데, 현재 실행 중인 잡보다 더 짧은 잡이 들어오면, 즉 긴 게 먼저 도착하고 짧은 게 나중에 도착하더라도 짧은 잡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63.337ms보다 절반 정도 줄은 36.667ms라는 턴어라운드 타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리스폰스 타임도 3.333ms로 이전보다 거의 10분의 1만큼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느린 거예요. A와 B와 C를 동시에 어떻게 턴어라운드 타임도 줄이면서 리스폰스 타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으로 라운드 로빈이 나옵니다. 라운드 로빈은 특정 타임 슬라이스, 예를 들어서 2ms만큼 잡을 실행시키고 다른 프로세스로 컨텍스트 스위치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 타임 슬라이스의 크기에 따라서 리스폰스 타임과 컨텍스트 스위치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합니다. 타임 슬라이스가 짧으면 잦은 컨텍스트 스위치로 인해서 턴어라운드 타임이 길어질 것이고, 이를 위한 오버헤드가 계속 발생할 테고, 마찬가지로 타임 슬라이스가 길게 되면 리스폰스 타임, 즉 인터랙션하지 못한 프로세스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CPU만 사용한다는 가정, 즉 IO 요청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특정 잡이 IO 요청으로 CPU 연산을 진행하지 않지만 여전히 프로세스 A가 CPU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꽤 불편합니다. 그래서 IO가 발생한다면 CPU를 다른 프로세스에게 넘겨줌으로써 A 사이에 B가 완료될 수 있는, 즉 B의 작업을 더 빠르게 마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잡의 실행 시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워볼게요. 그랬더니 shortest job first, shortest time to completion time은 잡이 걸리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d와 라운드 로빈만 남게 되었어요.